안녕하세요. 대엽 시청자 그리고 KBI 메탈 주주 여러분들. 저는 KBI 메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KBI 메탈이 어제 좀 시원한 반등이 한번 나와줬었죠. 뭐 때문에 또 반등이 나왔는지 이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테마가 있는데 하나는 전선 그리고 하나는 구리죠. 최근에는 이 구리 가격과 함께 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선 관련 테마주로 좀 함께 움직인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주가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, 자, 그리고 또 구리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구리에 관련된 이슈와 재고량 부분들 또 안 체크 해볼 수도 없겠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두루두루 오늘 또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트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게 되면 어제 18% 그리고 그 전날에는 또 8% 해서 좀 반등이 좀 잘 나와줬습니다. 제가 요 가격대에서 좀 지지가 나올 확률,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또 높다, 이렇게 요때부터 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또 시원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왜 도대체 상승이 나왔을까 요게 보게 되면 일단은 이 전날 이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었는데 세명전기죠. 상한가까지는 아니고 28.9% 거의 뭐 29% 갔네요. 이 전기주들이 최근에 좀 급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 여름 관련해서는 전력이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이 정부 측에서 이 여름철 대비해서 전력 점검 잘 해라, 이렇게 또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전반적인 전선 관련주들이 또 대거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KBI 메탈이 이 전선주랑도 엮여 있고 구리랑도 엮여 있는데 이 전선주로도 갈 법하다,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또 후발주자로서 또 같이 함께 좀 따라가주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구리도 중요하지만 전선도 좀 함께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는 1차적으로는 추후에 이 전력 소비와 관련해서 전력량이 부족하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라고 하면 또 한 차례 우리 KBI 메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1차적으로는 예전에 상한가를 쳤었던 이 종가 가격대가 1차 저항대 가격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딱 안 그래도 저항을 받았네요.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상향 돌파하는지 여부가 우리에겐 또 중요하게 될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또 구리 선물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리 선물 가격이 좀 반등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. 계속된 좀 하락세를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좀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작용이 될 것 같다,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구리의 가격이 빠지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드렸었죠? 재고량 때문이다 라고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수요와 전망은 굉장히 좋다.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 구리의 재고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수요가 들려오면서,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발로 인해서 구리 소비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실제로의 재고량은 줄어들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실제 데이터상과 그 다음에 가격 차이가 존재하므로 현재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재고량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재고량이 떨어져야지 결국에는 이 구리 가격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현재 재고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.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이 2분기가 사실 이 구리 재고량이 급속도로 빠져야 되는 달이에요. 근데 이 구리 재고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은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,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금 주가에 대한 영향은 이 구리보다는 전선에 좀 이어받아서 가고 있으니 이 전선에 대한 이슈를 지금은 조금 더 바라보자,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하지만 이 본격적으로 또 한번 상승이 나오려면 이 구리 가격 역시 받쳐줘야 되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재고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 27일 기준으로 재고량이 또 17만을 넘어서 가고 있네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리 관련된 이슈 마지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리 세계 최대 업체 중에 하나죠. 이 코델코가 월간 생산량의 목표치가 미달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그래도 좀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들려왔네요. 공급적인 측면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뭐 얘기겠죠. 자,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 목표치 대비 8.6% 모자란 수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해서
목표치보다 6.1% 적은 양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. 이 구리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낮아진 것은 아니고 계속돼서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, 자, 19년부터 해서 요게 공급적인 측면이 500 후반대는 유지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20년도 들어서는 500 초반, 중반까지 내려갔다가 23년에는 400만 톤까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 공급적인 측면 역시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렇게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과 대비해서 이 공급적인 측면은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. 자, 그러면 구리 생산량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물이라는 것은 사실 이 구리를 캐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광물이나 원석을 분쇄하는 데도 필요하겠고, 이 불순물을 분리하는 데도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장비 세척까지 하는데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물이 부족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생산량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광산의 30%에서 그리고 50% 정도가 이 물이 부족한 이 가뭄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칠레의 코델코 역시 이미 극심한 가뭄의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여파로 현재 한 20년 만에 가장 작은 구리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겠다,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곳곳에 가뭄 현상이 벌어지면서 구리 생산량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오는 2050년까지 이 구리 광산의 54%와 코발트, 리튬의 같은 14%가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. 그래서 해당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 물, 가뭄 피해로 인해서 이 생산량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50% 이상을 육박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리튬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74%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. 자,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